중복이 보름 며칠 전에 어제입니까? 그 이야기는 더위가 이제 중간을 지났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강건하시고, 저는 이 더위에 대해서 이 충돌 이런 이제 그 단어를 쓰고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즐겨라. 그래서 새벽 5시에도 자전거를 타러 나가기도 하고, 또 이제 산을 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뜨거운 물을 마시면서 이 여름을 견디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면에 또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께서 이 여름을 잘 견디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7월에 들어서 두 글자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은 봉사, 오늘은 남편. 이 남편이란 말이 과연 이 설교 제목에 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근조근 이 남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취지는 약 3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5년도에 한국연합회 가정봉사부장 안재순 부장이 와서 저희 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그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신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이 부부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부부의 이 갈등과 어려움 어떻게 풀까? 그때 제가 이제 그 세미나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생각했던 그 내용이 오늘 말씀드리는 이 주제예요. 그 3년을 제가 기다렸다가 이 무더운 여름에 가뜩이나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남편 하면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죠. 제일 익숙하게 떠오르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같아요. 이게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 여기에 이제 이 남편,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할 때 이 남편에 대한 의미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설교 제목은 대단히 성서적인 제목이에요. 그죠? 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고. 그런데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기원이 성경에서 참 오래전입니다. 창세기에, 그것도 3장에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이 선악과를 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3장 16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면서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물론 그때 이제 세미나 때도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되기도 했고, 또 지금까지 들려오는 이제 이야기들은 이 많은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이제 불만이 아주 크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결혼 후에 변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종류가 있는데요. 결혼하자마자 변하는 남편. 이것 때문에 이제 실망한 이제 아내들.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온갖 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혼 딱 하고 나면
이제 끝나버린 남편에 대한 불만. 두 번째는 중간에 변하는 남편 때문에 또 고민합니다. 결혼해서 이렇게 중간 살다가 남자가 이게 아니다. 내가 이러다 죽겠다 싶어갖고 이제 바꾸는 남편. 세 번째는 나중에 이제 변하는 남편이에요. 아내의 비 맞추느라고 고생하다가 하도 이제 힘들어서 이제 나중에. 네 번째 남편은요, 변함이 없는 남편이래요.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남편.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불만인 또 이런 남편이 있습니다. 뭐 워낙 이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런 이제 불만들. 왜 연애 시절에 외식도 잘하고 음식을 못 사줘서 난리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외식을 전혀 하지 않는 남편. 왜 마음이 바뀌냐 이런 문제예요. 전화를 한 번 하면 한두 시간은 물론이고 서너 시간은 너끈히 들어주던 이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는 5분도 이야기를 안 들어주려고 하는 이 심사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이제 아쉬움들. 그래서 왜 결혼 후에는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얻고자 했던 그 사랑의 마음들을 그렇게 얻은 그 쟁취를 그 열정을 결혼한 다음에는 간직하지 못하는가? 사실 제가 차라리 마이크를 갖고 좀 내려가서 결혼하신 분들에게 말씀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터인데 뭐 이야기들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개 남자들이 모이면 아내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거의 안 해요. 이 통례적으로 보면. 그런데 아내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그 오징어 모아듯이 계속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끝이 없습니다. 근데 사모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들이 모이면 거의 아내 이야기 안 하는데 사모들의 재림 연성 같은데 아니면은 사모 수양에 모이면 그 사모님들이 가지는 남편에 대한 그 불만이 굉장히 심해갖고 근데 저희 집사람은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눈치가 그래서 이게 실제인데요. 우리 사람이 갔다 온 다음에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까지 사모님들이 이렇게 불만이 심할까? 글쎄, 뭐 저도 착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남편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남자란 무엇인가? 마치 제목이 사람을 이렇게 물건처럼 말하는 것 같은데, 만일 남편이 결혼해서도 계속 그러면 남편은 죽습니다. 어떻게 서너 시간을 전화를 해요? 결혼하고 나서도요? 어떻게 결혼하기 전처럼 계속 외식을 할 수 있어요? 가정 경제상 이거는 남자는 사랑을 얻은 후에 그 다음 사랑의 대상이 일로 바뀐대요. 일. 그래야지 아이도 먹여 살리고 아내도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직장을 잘 안 다니면서 3-4시간 동안 아내하고 이야기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퇴근해서 해줬으면 좋겠죠. 아이고. 그거는 남자를 이제 죽으세요 하는 말과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가 하면 그 열정을 어디에다 쏟아야 되냐면 일에다 쏟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게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고. 프랑스의 유명한 여류 작가, 예전 여류 작가입니다. 프랑스와 사강이라고 하는 이제 여류 작가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이 어떤 때는 연인처럼, 어떤 때는 친구처럼 되기를 바랬으나
그것이 헛된 꿈이라는 사실을 나이 40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그랬어요. 이 솔직한 이제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부부 금술의 대표적인 새가 무슨 새입니까? 원앙새죠. 그래서 원앙 금침, 그래서 베개 이불에 다 이제 거다 술을 놓기도 하고, 주례사를 할 때 예전에 꼭 무슨 새가 이야기를 했냐면 원앙새처럼 부부가 금술이 좋고 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요. 그 가을에 청송이라는 데 이제 아는 분이 있어서 거기서 한 이틀을 묵게 됐는데, 그 박시성을 가진 이제 한 남자하고 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요, 이 사람들이 늦게 결혼한 부부예요. 거의 50 다 돼서 결혼한 부부인데, 이제 가정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원앙새를 키워봤는데요, 원앙새 수컷처럼 바람둥이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키워봤는데 이놈은 알을 낳기 전에, 포란하기 전에는 크게 암놈을 쫓아다니다가 암컷이 그 알을 이제 포란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암컷이 안 보면 무조건 다 다른 암컷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원앙새 이거 사랑의 금실 아니에요? 부부의 금술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와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데, 언제 진짜 그 사람 말이 맞아요. 한번 화면을 좀 보세요. 불도 좀 꺼주세요. 여기 볼 때 어느 놈이 암컷이고 어느 놈이 수컷이에요? 예, 여기 암컷이고 여기 수컷이죠. 아, 이거 굉장히 원앙새 예쁜 새예요. 다음 화면. 예. 야, 이 새 멋있죠? 이 원앙새가 아주 정말 예쁜 새거든요. 그런데 이 새가요, 이제 암컷이 알을 품고 그 다음에 어떤 기간이 지나면, 다음 장면 또, 이게 암컷 같아요? 수컷 같아요? 조금 전에 거는요, 이거는요, 이놈도 수컷이에요. 얘도 수컷이라고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암수 한 쌍인데요, 이 위에 게 수컷이거든요. 그 전에 곱고 예쁘던 모습은 싹 사라지고 뭐처럼 바뀌냐면, 이 암컷처럼, 암컷보다 더 추해요. 이 털갈이 할 때 보면 더 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더 신기해서 새를 키우는 분들 이야기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이 새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좀 높은 사람들은 결혼식 주례 맡으면 원앙새 이야기는 절대 안 한대요. 실제로 원앙새는 부부 금술의 대표 증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암컷, 수컷 다 섞였는데 다 똑같잖아요. 왜 남편이 변했냐고요? 원래 똑같아서 변한 거예요. 원래 똑같은 건데, 원래 제 모습으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이제 결혼하면 정신을 차리고 눈꺼풀이 이렇게 덮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먹고 사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갈등을 엄청나게 부부들이 겪는 것 같아요. 왜 결혼 전과 후가 다르냐? 결혼 전에 맹세와 하던 행동과 다르냐? 이것 때문에 이제 아주 갈등이 많아요. 그 부부학에 대해서 대표적인 책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게 그레이라고 하는 미국 그 작가가 글을 쓴 건데요. 남자는 화성에서 오고 여자는 어디서 왔다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다른 별에서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와 다르다, 그게 이제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와 다른데
똑같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똑같이 지구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심하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이제 경험 때문에 사실은 이 책을 쓰게 됐다 그래요. 이번에 그 책을 이렇게 좀 읽어보면 이 존 그레이가 셋째 딸을 낳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부터 이제 이 남편도 굉장히 바쁜 사람이 됐고, 그래서 이제 첫째 아이고 둘째 아이 날 때부터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이제 못하고, 최선껏 다해서 도와주다가 남편이 출근을 했는데 이 아내가 그 산후통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자기 남편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남편의 그 남동생, 그 시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약 좀 갖다 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이 시동생이 바빴는지 깜빡 잊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이제 고통을 겪다가 남편이 이제 퇴근한 다음에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그럼 나한테 전화를 하지 왜 내 동생한테 전화해갖고 약을 못 받았느냐. 근데 이제 이 대답을 할 때 남편도 이제 폭발을 한 거예요. 지쳐갖고 그가 이제 나도 하루 종일 회사에서 고생했는데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말다툼이 시작되다가 내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잠깐 자리를 피하자 해갖고 나가려고 이제 이게 현관문을 나가는데 이 아내가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나가면 안 된다고. 당신이 나가면 내 마음은 죽습니다. 이제 그 상황을 이분이 이제 이건 분명히 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 상담학자였거든요. 근데 가정 상담학을 내가 강연도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이 정도라고 하면 일반 가정들은 말할 것도 없겠다 싶어 갖고 본격적으로 이제 학술 조사, 통계 연구한 다음에 쓴 책이 남자들은 천성적으로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다? 화성에서 왔고, 여자들은 비너스, 그 좋은 편이잖아요. 금성에서 온 아주 우아한 사람들인데, 화성은 이제 이렇게 그 별에 볼 때는 약간 거칠고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죠. 저 화성 침공. 되게 외계인들이 침공할 때 화성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래서 서양에서 그렇게 화성을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거기에 뭔가 생명체가 있겠다는 어떤 그런 이 별에 관한 어떤 이제 탐구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살다가 이 가정들이 복잡해지는데 이것 때문에 7년을 연구하고서 쓴 책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말끝마다 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I love you 그러잖아요. 하루에 그걸 3번 이상을 안 하면 이혼 조건이래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I love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수많은 가정들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이분이 2만 5천 가정을 회복시킨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 집안의 경험과 그 다음에 여러 사례를 조사해 갖고 뭐 이분이 말한 이야기를 제가 다 드릴 말씀은 없는데 크게 말씀드리면요, 남녀 서로 본질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진화론을 안 믿는데, 진화론에 보면 남자는 어떤 형태냐면 씨를 이렇게 뿌리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자는 그 씨를 걷어갖고 열매를 맺히는 이제 성격이죠. 그러니까 남자라는 자체가 한 곳에 이렇게 마음을 정주하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는 이제 상태래요. 이 본질적으로. 근데 여성들은 되게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가정적이잖아요. 내향적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거기에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워서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이렇게 알콩달콩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여성들의 마음이라고 하면, 남자들은 일단 가정은 이제 다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일을 해야 될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는 존재들이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디가 안 보이냐면 가정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앞에 일 때문에. 이 여성들은 그 일 자체가 뭐냐면 이제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 늘 이제 매여 살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오는 그 갈등이 결혼해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는 이제 갈등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말하기를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고 여자는 이제 관계 지향적이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분들은 되게 이렇게 이제 그 남편과의 관계, 그 뭐 사랑의 어떤 관계, 애정, 표현, 자녀들과의 관계 중심이고, 남자는 일에 대한, 사업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제 무조건 나가는 것. 그 남자는 직선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저돌적으로 바로 그냥 쭉 나가고, 여자는 곡선형. 관계 중심이니까 계속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선으로 말하면 이 타원형식이 돼갖고 막 팔자가 되기도 하면서 막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대개 남자는 25세에서 50세까지 이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는 이제 그 본질적인 입장이 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남자들은 일밖에 모르죠. 요 사이에 남자들은 아주 훌륭한 내조자가 될 수도 있고 방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제 자기 아들이나 딸이 이제 아이를 낳으면 손주를 볼 때 자기의 키울 때하고 그 다음에 그 손주 이렇게 보고 키울 때하고 전혀 다르다 그러죠.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손주를 이렇게 보고 애를 이렇게 막 도와주고 키울 때에는 뭐 반은 미친다 표현을 이렇게 좀 해요. 근데 정작 자기 아이 키울 때는 일 때문에 애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대부분 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저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전도사 인준 목사 할 때 사택이 방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방 하나에다가 제가 서재를 가지고 제 그 책상을 두고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하루는 이제 방문하고 왔는데 제가 이제 설교 원고를 해갖고 이렇게 올라놨는데 우리 애가 그거를 찢어갖고 없앴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애는 안 보였어요. 저는 설교 원고만 보였을 때였기 때문에 애를 이제 몇 대 때렸죠. 그다음부터는 애가 전혀 저한테 오질 않더라고요. 하여튼 몇 년 동안 애가 오질 않았어요. 그게 이제 일에 대한 제가 잘못 이제 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남자들이 이제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애는 엄마가 좀 봐주고, 그 다음에 남자는 일을 해야 하는 것.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일의 이제 책임이다. 그래서 요때 기간에 아내들이 아주 훌륭한 남편의 내조자가 될 수도 있고 방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 좀 본질을 좀 이해를 해달라,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이해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 성향 자체가, 남자와 여자의 성향 자체가 이제 본질적으로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남자는 누군가가 자기를 필요로 한다고 느낄 때 힘이 솟구치고, 칭찬을 해주면 굉장히 솟구치고, 여자는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 마음이 움직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근육과 마음이 움직이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자는 아내가 칭찬해주면 몸이 움직인대요. 그래서 내가 더 아주 몸이 으스러지도록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아내는 사랑한다고는 이런 감정적 표현을 하면 이제 마음이 움직여갖고 이제 더 이해하는 이런 측면들. 한 가지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이분의 요지예요. 남자는 바뀌지 않는데요. 반면에 여자도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상호 이제 공통점을 찾아가느냐. 그 서울의대의 문영리라는 교수가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쳐 의대생들은 절대 안 바뀐대요.
아무리 옳게 가르쳐줘도요, 판단은 누가 하냐면 학생들 스스로가 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나이 먹을 게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의 나이가 먹으면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을 한대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했어요? 남편도요,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자기가 판단을 해요. 근데 그걸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있는데, 역지사지라고, 아내들은 안 그런가요? 아내들은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이게 나이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더 심해지잖아요. 그 이 갈등의 폭을 이렇게 줄여주는 것이 이 부부에 있어서, 특별히 남편에 있어서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PPT에 한번 다시 한번 화면, 여기 한번 좀 보십시오. 남편이라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죠. 남편을, 여자분들은 남의 편이 남편이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우리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고, 남의 말 잘 들어주고. 여기는 다 동감하시는 것 같아. 실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시어머니 편이 되거나 뭐 다른 사람들 편이 되거나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 남편은 사내 남자의 쪽 편이에요. 사내들의 편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남정내. 그게 예전엔 남편내였는데요. 그게 남정내. 내라고 하는 그때 그 전미사는 이 무리를 가리켜요. 그리고 여자들을,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여편내.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남편내, 여편내. 근데 남편은 남자들의 이제 편인데, 중국말로는 그 남편을 짱푸 그래요. 짱푸. 이게 장부란 말인데 대장부의 준말이래요. 이 사람 내 짱푸라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자기 남편을 말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대장부라. 우리 대장부입니다. 우리 남편이.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은 또 남편을 나그네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 나그네입니다. 내 나그네입니다. 그래요. 나그네는 사실 떠돌아다니는데, 아무튼 나그네 그 표현해요. 영어로는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허즈밴드인데, 이 말은 하우스라고 하는 집하고 밴드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나온 말이 남편이래요. 허즈밴드. 그 남편은 집을 묶는 띠라고 하니까 가정을 묶는 띠래요. 저는 그래서 이 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란 말이 여러 말이 있는데, 영어에서 말하는 그 허즈밴드, 하우스밴드, 집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묶어주는 사람이니까 남편의 역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이걸 통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이 부부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큰딸이 그때 저희 교회 와서 그때 설교를 듣더니 집에 와서 저한테 아빠 그 원고 몇 년 전 거야 그러더라고요. 이거 왜 그렇게 물어본지 아세요? 이게 지금 몇 년 전 원고인데 지금 시대에 그거 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알아차리고, 제가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남편은 집에서 말하면 우산과 같다. 그 다음에 그 우산을 들고 있는 남편 밑에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서 우산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거다. 그 그림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기를, 남편은 집안에서 머리 하나가 높다 그랬어요. 네 아이가 이제 결혼한 아이가 와갖고 저한테 아빠 그게 언제적 원고냐 이거예요. 이거 한 20년 됐지. 근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건 변한 건 없다. 뭐 여성, 남녀 동등. 동등해요. 그런데 자 이제 그 다음 화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서적인 이야기거든요. 창세기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이 다스린다는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게 어려우면 안 돼요. 이게 질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가정의 질서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23절에 보면 22절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여성들이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에 유감이 있으세요 혹시?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질서예요. 이게 이제 가정의 질서, 사회 질서, 삶의 질서거든요. 물론 이제 복종이라 하는 의미가 완전히 굴복이라든지 완전히 이렇게 무릎 꿇고 사는 그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고 아들과 딸인데 넷이 다 똑같으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아니 자식들이 와갖고 엄마한테 엄마 그래? 그러면 엄마나 나나 우리나 똑같이 다 사람이니까 그렇게 만약에 들고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히 부모와 자녀의 어떤 질서가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질서는 같이 있는 거거든요. 앞서 이제 여러 사례들 우리가 있을 때 이 문제가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오고 서로 경상도에서 오고 전라도에서 오고 강원도에서 오고 다 도도 다르고 집안 형편도 다르고 남녀라고 하는 어떤 생각과 구조가 다른데 각자 자기 것을 만약에 고집한다고 하게 되면 그 가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음에 이제 한 성경절 봅니다.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남자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시작.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내들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남편들에게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정의 질서는 반드시 누가 그 가정의 질서자가 되어야 돼요. 남편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물론 예전에 저희가 이런 말은 들었어요. 너희 결혼하면 아내 말을 들어야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다.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건 이제 어머니들의 지혜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말 속에는 아내가 모든 가정의 주장권을 가지고 있다. 질서의 머리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러면 아내들이 취해야 할 것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이 가정의 질서를 따라 누구를 높여야 돼요? 남편을 높이시면 아내도 높아지고 자녀도 양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남편의 역할 또는 가정의 질서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갈등의 어떤 연결고리, 그 다음에 풀어가는 것들, 이 삶에 대한 것들을 제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20년 됐습니까? 우리나라 그 라디오 프로그램 제목이 여성 상위 시대가 있었죠. 양희은 씨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미 여성 상위 시대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작됐어요. 프로그램에 이미 그냥 막 소개될 정도로. 그때 이제 그 아내들의 그 어떤 이제 그 원고 글 보내준 거 읽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아내들에게 상당히 이렇게
고취하고 그다음에 의욕을 일깨우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시대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이제 시기의 시대로 가고 있냐면 여성 우선의 시대로 지금 아주 모든 가정의 이런 일들이 신속하게 넘어가면서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안산교회 우리 아내들에게 부탁의 말씀은 그 모든 것 속에 남자의 권위와 남편의 권위가 그 가정에 아주 필요함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여기 에베소서에 있는 그 바울의 권고에 따라 이제 내 것에 주장해서 그 가정을 어떻게 이끌고 사랑으로 인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의 권면에 따라 그 가족들을 위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이 그리스도인 그 남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